범죄연합은 기본적으로 정예리그가 악당이 된 또 다른 지구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범죄연합으로 결성되었을까요? 오늘은 코믹 스토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는 만화책, 비디오 게임, 영화 등의 내용을 요약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우리는 패널의 텍스트와 이미지를 약간 변형하여 저작권 문제를 방지하고 여러분이 근처 만화책 가게를 방문하고 이 놀라운 산업을 계속 지원할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합니다. 우리의 주요 콘텐츠는 요약을 바탕으로 한 오디오 드라마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범죄 조직 1권부터 3권까지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몇몇 캐릭터들의 기원 이야기를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범죄연합은 DC 코믹스에서 오랫동안 존재해온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정에리크가 악하게 변한 또 다른 우주를 상상한 것입니다. 슈퍼맨, 슈퍼우먼, 아울맨과 같은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다룰 만화는 DC 코믹스의 최근 리부트인 무한 프론티어에서 범죄연합을 새롭게 재창조하고 그들의 새로운 기원과 팀이 형성된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제 범죄 조직 활권부터 3권까지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1963년 11월 22일 텍사스주 댈러스. 클라크는 그날을 어제처럼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위대한 지도자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거리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바로 존 F. 케네디가 쓰러진 날이었고 세상이 바뀐 날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미국은 위대한 지도자의 소나기에서 해방되었지만 그들을 자유롭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항상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울트라맨은 항상 지켜볼 것입니다. 그 시점에 데일리 플래닛은 울트라맨의 영향력이 약해지는가? 라는 헤드라인을 내세울 신문을 발행했습니다. 캐트 그랜트가 지미에게 커피를 가져오라고 지시하는 동안 사무실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들은 창문을 향해 날아오는 트럭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트럭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울트라맨이 데일리 플래닛 배달 트럭을 창문을 통해 던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캐트는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당신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하나요? 몇몇은 그럴지 몰라도 난 당신을 알아요, 울트라맨. 그의 눈이 붉게 타올랐고 그녀를 노려보며 대답했습니다. 너는 나를 모른다. 나는 네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선 존재다. 캐트는 비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날 죽일 수 있겠지만 메트로폴리스의 사람들이 당신에게 맞설 거예요. 내가 아니라면, 그녀는 덧붙였다. 알렉산더 루터일 거예요. 울트라맨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메트로폴리스는 나 같은 존재 없이 그 대머리 약골을 선택할 리 없어. 메트로폴리스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캐트는 단호히 말했다. 클락, 메트로폴리스는 당신이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죠. 울트라맨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다. 네가 자유로운 건 내가 허락했기 때문이야. 그는 말했다. 나를 존중해야 할 거야. 울트라맨에 대한 가짜 뉴스를 더 퍼뜨린다면 널 포함한 전 직원들, 청소부들까지 전부 죽일 거야. 캐트는 도전적인 태도로 응수했다. 농담하는 거겠죠? 하지만 울트라맨은 그녀를 가로막으며 말했다. 저 소리 들려? 아, 맞다. 너는 인간이라 들을 수 없겠구나. 하지만 그게 요점 아니겠어? 그리고 한 가지 더, 미스 그랜트 다시 날 클락이라고 부르지 마. 한편 워싱턴 DC. 아놀드에선 테미스키라의 대사인 도나 트로이, 즉 슈퍼우먼이 대통령 올리버 퀸과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다. 대통령 뒤에서 권력을 쥔 자가 누구죠? 올리버는 소리쳤다. 너야, 바로 너. 그녀는 미소를 짓고 물었다. 날 위해 뭘 해줄 건데? 올리버는 절박하게 대답했다.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네가 접근하고 싶은 건 전부다. 도나는 미소를 더 크게 지었다. 완벽하군요. 메타휴먼에 대한 1급 비밀 파일을 달라요. 그게 나에게 줄 멋진 계약금이 되겠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누구에게 충성하죠? 올리버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슈퍼우먼. 그녀가 웃음을 터뜨리는 순간 FBI가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따졌다. 올리버는 소리쳤다. 방해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 순간 땅을 뒤흔드는 소음이 대치를 가로막았다. 요원 중 한 명이 긴장하며 물었다. 그게 뭐였죠? 아놀드에서 지진이 난리 없잖아요. 슈퍼우먼은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건 지진이 아니에요. 다른 거죠. 훨씬 더 큰 거요. 한편 코스트시티에서는 한 경찰관이 수상한 남자를 체포하고 있었고
그 광경을 에메랄드 나이트 존 스튜어트가 위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반지가 말했다. 그들은 절대 자기 죗값을 치르지 않을 거야. 너의 권한은 지구의 어떤 힘보다도 우위에 있어. 존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까? 닥쳐. 반지는 계속해서 존을 자극하며 말했다. 정의를 실현한다면서 왜 늘 주저하는 거야? 우리가 네게 힘을 줬잖아. 써버리라고. 반지의 요구에 결국 존은 내려가서 경찰관과 용의자 둘 다 붙잡았다. 너희 둘은 기소됐다. 하나는 절도죄로, 다른 하나는 약자를 착취한 죄로. 너희는 집단을 배신했어. 유죄를 인정하겠나? 놀란 경찰관은 물었다. 존 스튜어트, 맞죠? 당신도 경찰관이잖아요. 같은 경찰끼리 알잖아요. 우리는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을 하는 거라고요. 반지가 비웃으며 끼어들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군. 빨리 끝내! 존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오하의 오버로드들이 부여한 권력으로 너희를 유죄로 판결한다. 그러고는 두 사람을 떨어뜨려 죽게 했다. 반지는 말했다. 드디어 어른이 되는군. 이 힘이 이제 내게 필요할 거야. 존은 왜 그렇죠? 라고 물었다. 반지에서 음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이 여기 왔다. 너는 이 세상의 유일한 방어막이야. 그 크립톤 중독자조차도 구하지 못할 거야. 반드시 네가 해야 해. 존의 얼굴이 어두워졌고 반지는 덧붙였다. 이제 문제를 알겠지? 네가 그들의 보호자라는 건 지구가 끝났다는 뜻이야. 센트럴 시티에서는 퀵과 아토미카가 거리에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이고 있었다. 그 순간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침략의 시작이었다. 울트라맨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거대한 불가사리 모양의 외계 생물이 내려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 마디를 꺾었다. 슈퍼우먼은 자신이 있는 도시에서 날아올랐고 존도 같은 행동을 했다. 하지만 퀵은 충분히 빠르지 않았고 즉시 포획되었다. 울트라맨은 외계인들을 찢고 부수기 시작하며 자신의 무적을 확신했다. 나를 죽일 수 있는 건 없어. 나를 해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 그는 자신 있게 선언했다. 하지만 곧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이 외계인들은 그의 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촉수를 그의 뇌 속으로 파고들고 있었다. 그들은 그를 원했다. 곧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우리와 함께하라. 다른 이들을 찾아라. 우리를 해방시켜라. 울트라맨의 눈이 붉게 빛나며 그가 으르렁거렸다. 메트로폴리스는 내 것이다.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누구도 가질 수 없어. 목소리가 대답했다. 너는 존재하지 않는다. 너는 우리다. 너는 스타로의 일부다. 한편 고담에서는 아울맨이 강도를 멈춰 세웠다. 피해자가 감사의 인사를 건네자 아울맨은 강도의 목을 꺾고 구경꾼을 향해 돌아섰다. 가라. 소문을 퍼뜨려라. 텔론이 이 도시를 지키고 있다. 여기에서 움직이는 자는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올빼미는 먹이 사냥을 하는 새라는 것을 알리도록 해라. 아울맨이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자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며 중얼거렸다. 모두에게 알릴 거야! 피해자는 사진을 자신의 픽셀그램에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맨은 뒤돌아보며 표정을 굳혔다. 그건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는 전설과 신화가 되고 싶었지. 사실이 되고 싶지는 않았어. 피해자가 대답하기도 전에 총성이 울렸고 그는 등에 총을 맞고 쓰러졌다. 알프레드가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다. 내가 항상 당신의 실수를 치워야 한다니까. 아울맨은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리며 대꾸했다. 정말 내가 이런 상황을 대비한 수십 가지 방법이 없는 것처럼 말이야. 그들의 대화는 속보로 인해 중단되었다. 메트로폴리스 워싱턴 DC, 뉴욕 센트럴 시티에서 보고가 밀려들었다. 알프레드가 물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울맨은 어두운 어조로 말했다. 세계적인 침략처럼 들리네. 모든 주요 도시와 몇몇 다른 장소도 공격받고 있어. 아직 명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알프레드는 텅 빈 고담 스카이라인을 보며 말했다. 모든 주요 도시가 목록에 있다면 고담도 포함됐겠죠. 안 됐다면 모욕이겠군요. 아울맨은 날카로운 눈빛을 들이웠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어. 나는 그 이유를 찾아내고 이용할 거야. 메트로폴리스 외곽에서 아울맨은 혼란 속을 지나가며 스타로의 흔적을 쫓았다. 외계 생명체의 포자들이 지구로 몰려들었다. 그 생명체들은 그의 차량 주위에 몰려들며 그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몇 마리 잘라내서 조사해볼 때군. 그는 중얼거렸다. 워싱턴 DC에서는 스타로의 포자들이 백악관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슈퍼우먼은 그 혼란을 지켜보며 흥미롭게 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술이 비웃음으로 말려 올라갔다. 오랜만이네, 그녀는 말했다. 스타로의 지배를 받게 된 아울맨은 차갑게 말했다. 넌 나와 함께 간다. 슈퍼우먼이 웃으며 대답했다. 퀸 대통령. 가져가.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었어. 그 순간 울트라맨이 내려오며 긴장감을 자르던 낮고 강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가 아니야. 너야. 슈퍼우먼은 눈썹을 살짝 올리며 미소를 더욱 크게 지었다. 어머나, 재밌겠는걸. 울트라맨은 비웃으며 말했다. 누구든 상관없어. 알아도 나는 여자라고 봐주는 성격은 아니거든. 슈퍼우먼은 폭소를 터뜨렸다. 그래? 그럼 준비해. 꼬마야. 이 아가씨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테니까. 그 순간 슈퍼우먼은 빠르게 움직여 울트라맨을 움켜잡고 두 사람은 강력한 힘으로 하늘을 가르며 날아올랐다. 한편 오래된 웨인타워에서는 알프레드가 앞에 놓인 이상한 생명체를 관찰하며 물었다. 이게 대체 뭔가요? 아울맨은 생명체를 가까이에서 살펴보며 대답했다. 해산물 조금. 집에 가는 길에 상하지 않길 바라야겠군. 스타로의 몸이 테이블에 펼쳐져 있었고 우주를 여행하기 위한 적응력들이 분명히 보였다. 아울맨은 관찰하며 말했다. 인상적이군. 생김새는 불가사리를 떠올리게 하지만 생물학적으로는 문어와 더 비슷해. 문어는 대부분 독을 가지고 있으니 혹시 이 생명체도 그는 말을 멈추고 장갑 낀 손으로 표보를 톡톡 두드렸. 독인지는 모르겠지만 알아볼 가치는 있지. 외계 생명체는 무언가를 분비하기 시작했고 자신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미루어 보아 그들이 고도로 지능적이라는 것을 아울맨은 추론했다. 그렇다면 그가 덧붙였다. 이들이 단독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해서는 안 돼. 알프레드는 늘 그렇듯 침착하게 표본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모든 신체적 적응력과 지능이라 쉽지는 않겠군요. 하지만 지금까지 모든 적에게서 약점을 찾아내지 않았습니까?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아울맨은 장갑을 끼며 미소 지었다. 그렇지. 시계를 돌려라. 놓친네. 우주에서는 울트라맨과 슈퍼우먼이 계속 충돌하며 균형을 잃고 있었다. 슈퍼우먼은 비꼬는 어조로 말했다. 이 버스 운전수는 누구야? 그리고 내 가슴에 붙은 그건 뭐지? 울트라맨의 대답은 차가웠다. 나는 이제 스타로의 일부다. 곧 너도 그렇게 될 거다. 두 사람은 궤도를 도는 우주 정거장에 충돌했고 그 충격으로 아래 있던 인간들은 우주 진공으로 빨려나갔다. 슈퍼우먼은 무덤덤하게 말했다. 역시 너답군. 그러니까 날 원한다는 거지? 아니. 울트라맨은 비웃음을 띠며 대답했다. 넌 내 타입이 아니야. 하지만 스타로 어머니께 네가 필요하다니까 널 데려오기로 했지.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말이야. 슈퍼우먼은 몸을 풀기 시작하며 날카롭고 도전적인 어조로 말했다. 모든 남자들이 나를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결국에는 내 발밑에서 부스러기를 구걸하게 되는 게 그들의 결말이지. 그녀는 말하며 울트라맨을 자신의 올가미로 묶었다. 울트라맨은 소리쳤다. 넌 이해하지 못해. 스타로의 싸움은 우리 싸움이기도 해. 오늘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그들의 억압자가 지구에 올 거야. 그래서 스타로가 나를 먼저 찾은 거라고. 내가 가장 강하고 가장 빠르니까. 스타로는 우리 메타휴먼 모두가 필요해. 그리고 나는 그들을 이 싸움에 끌어들일 거야. 너부터 시작해서 말이야. 슈퍼우먼은 웃음을 터뜨리며 올가미를 더 단단히 조였다. 그녀는 올가미를 머리 위로 휘두르며 울트라맨을 지구로 다시 끌어당겼다. 참 전형적인 남자의 오만이군. 내가 널 땅으로 내려오게 해야겠어. 고담에서는 아울맨이 스타로의 공격 패턴을 분석하며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다. 메트로폴리스에는 울트라맨이 있고 워싱턴 DCO, 센트럴시티에는 슈퍼우먼, 퀵, 그리고 아토미카가 있지. 알프레드는 곁에서 물었다. 그 불가사리들이 메타휴먼들에게서 뭘 원하죠? 그들을 모집하는 거야. 아울맨이 대답했다. 이게 지금까지의 이론이지. 하지만 코스트시티, 즉 에메랄드 나이트가 있는 도시는 피하고 있어.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아. 내가 그걸 알아낼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한편 워싱턴 DC에서는 울트라맨과 슈퍼우먼이 땅에 강하게 충돌했다. 이쯤 되면 네가 스스로를 창피하게 하고 있는 거야. 슈퍼우먼은 힘겹게 일어서며 반박했다. 나는 올가미의 힘 없이도 울트라보이를 굴복시킬 수 있어. 그러나 그녀가 완전히 일어서기도 전에 얼굴에 강력한 발차기를 막 부어 비틀거렸다. 새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이름은 조니 퀵이다. 나는 느려지는 걸 싫어하지. 그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비웃었다. 네가 상대하는 게 뭔지 전혀 모르는구나. 이해도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우리와 자진해서 합류하든가 아니면 내 발길질과 친해지든가 반복해서 말이야. 슈퍼우먼은 피 묻은 입술을 닦으며 그를 노려보았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훨씬 잘 이해할 거다. 퀵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좋아. 그럼 간단히 말하지. 항복하거나 죽어라. 슈퍼우먼은 굳은 결의로 일어서며 말했다. 너희 둘 다 죽여주마. 그러나 모두가 움직이기 전에 스타로 포자들이 그들의 가슴에 달라붙었다. 포자가 점점 조이자 비명이 울려 퍼졌다. 슈퍼우먼은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대체 뭐야 이건? 바로 그 순간 거대한 초록색 검이 어머니 스타로를 꿰뚫었다. 반지의 목소리가 침묵을 깨고 존 스튜어트를 향해 말했다. 네가 망치지 않은 게 놀랍군. 존은 혼란스러운 광경을 둘러보며 물었다. 이게 네가 경고했던 위협인가? 반지가 대답했다. 이게 끝났다고 생각하나? 근처에 있는 스타로들만 영향을 받았을 뿐이다. 나머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갑자기 아울맨의 목소리가 반지의 연결을 뚫고 들어왔다. 존 스튜어트, 들리나? 놀란 존은 소리쳤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넌 누구야? 어떻게 내 반지를 해킹한 거야? 아울맨은 차분하고 계산적인 어조로 대답했다. 넌 지구에 발을 디딘 첫 번째 에메랄드 나이트가 아니야. 나는 오랫동안 준비해왔다. 이제 조용히 해. 내 반지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데 잠깐이면 돼. 그동안 다가올 일을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다가올 일? 존이 물었지만 그의 질문은 곧바로 대답을 얻었다. 수십 명의 스타로에 감염된 메타휴먼들이 그를 향해 돌진하며 외쳤다. 반지가 있다. 우리의 숙적이다. 그를 파괴하라. 존은 소리쳤다. 이 자식들은 대체 어디서 온 거야? 울트라맨은 자신의 초비전을 사용해 위를 바라보며 비웃었다. 더 많이 오고 있군. 이제 복수할 시간이야. 존은 하늘에서 내려오며 외쳤다. 그들은 은하계 전체를 정복하는 기생생물 종족이야. 반지가 끼어들었다. 조금 편향된 표현이긴 하지만 틀리진 않아. 중요한 건 그들이 여기 있다는 거야. 그리고 약점을 발견했어. 존은 소리쳤다. 내 반지에서 나가. 슈퍼우먼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다. 네가 보석에게 말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보석이 너에게 말하고 있는 거야? 존은 정신을 가다듬으려 노력하며 대답했다. 아마 둘 다일걸. 그런데 넌 누구야? 그 순간 아울맨이 스타로 포자와 초록 파워 배터리를 들고 나타났다. 그는 맹소적인 만족감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누구냐고? 나는 계획을 가진 남자다. 그녀는 수천 년 동안 살아오며 바빌론에서 올림푸스 몬스까지 그리고 그 너머의 전쟁들을 치러왔습니다. 시간의 모래는 그녀의 이름을 속삭입니다. 도라 트로이, 슈퍼우먼. 그녀 앞을 가로막은 남자도 짐승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적은 달랐습니다. 스타로 집단은 단순히 육체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신으로도 싸웠습니다. 우주의 바다를 건너온 수많은 적들과의 전투 끝에 스타로들은 이제 지구 3의 해안에 충돌했습니다. 고대 오와의 오버로드들이 만든 사설 경찰군인 에메랄드 나이트들은 스타로 짐승들을 단 한 번도 완전히 물리친 적이 없었습니다. 스타로들은 한때 지구의 사자를 포함한 에메랄드 나이트들과 마지막 전투를 벌였습니다. 조던이 이끄는 전투에서 양측 모두 막대한 희생자를 냈지만 스타로들은 여전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슈퍼우먼은 오아인이 아닙니다. 그녀는 에메랄드 나이트처럼 약한 의지를 가진 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신체와 정신 모두 강력합니다. 스타로들은 진정한 상대를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이죠. 현재도 워싱턴 DC의 아놀드에서는 스타로들이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영웅들과 대등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울트라맨은 존이 퀵에게 명령합니다. 스타로들을 모아라. 내가 울트라 비전을 쓸 수 있도록. 하지만 조니는 자신의 속도로 회오리를 만들어 스타로들을 빨아들이며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그럴 필요 없잖아. 게다가 이게 훨씬 더 재밌어. 아울맨은 슈퍼우먼에게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에메랄드 나이트가 큰 스타로를 죽였지만 그게 여왕은 아니야. 스타로 여왕과 직접 싸워야 해. 몇 초 뒤 메트로폴리스 상공에서 울트라맨은 여왕 옆을 날며 말했습니다. 여왕이 내 홈그라운드에 있다는 건 내가 이미 말했을 텐데 왜 모두 저 새 남자 말을 듣는 건지 모르겠군. 아울맨은 울트라맨의 말을 무시하며 슈퍼우먼에게 지시합니다. 에메랄드 나이트의 반지로는 여왕의 가죽을 뚫을 수 없어. 하지만 그를 보호해야 해.
그는 여전히 우리의 최고의 무기야. 에메랄드 나이트의 반지가 말합니다. 들었나? 그들은 널 쓸모없다고 생각해. 네가 뭘 아는지 보여줘. 아울맨은 조니에게 지상을 정리하라고 지시하고 아토미카에게는 여왕의 입 가까이 접근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다음은 아토미카 차례야. 그는 덧붙였습니다. 아토미카는 조니의 도움으로 여왕의 입속으로 날아가 몸을 줄여 스타로의 혈류로 들어갔습니다. 아울맨은 조언합니다. 그냥 피가 네가 가야 할 곳으로 데려가게 두면 돼. 하지만 모두 주의해. 메트로폴리스가 싸움에 합류한 것 같아. 알렉산더 루터가 선봉에 서 있다. 알렉산더는 하늘로 날아오르며 외칩니다. 우리에겐 초능력이 없지만 우리에겐 손과 가슴이 있어. 메트로폴리스를 대피시키자 모든 구석구석을 확인해라. 울트라맨, 네가 이 괴물을 막아준다면 우리가 모두를 구출할 수 있어. 울트라맨은 알렉산더의 다리를 잡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움을 원한다면 네가 직접 가서 그걸 죽여야겠지. 그러고는 알렉산더를 여왕에게 내던졌습니다. 여왕의 단단한 가죽에 충돌하며 알렉산더는 중얼거렸습니다. 저 자식 정말 싫다. 잠시 후 여왕이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맨은 신호를 보냅니다. 바로 그거야. 울트라맨, 내 역할을 해라. 울트라맨은 고함을 지르며 여왕을 향해 돌진합니다. 항상 무거운 일은 내 몫이지. 그렇지. 이 쓸모없는 놈들 같으니라고. 아울맨은 에메랄드 나이트에게 돌아서며 말합니다. 이제 내 차례야. 들어가서 스타로를 밝히자. 나이트는 여왕 안으로 날아들어갔지만 더 깊이 들어갈수록 살이 다시 붙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상처가 벌써 다치고 있어. 나이트는 외쳤습니다. 이 녀석은 이길 수가 없어. 나이트의 반지가 소리칩니다. 입 다물고 날아가라고. 우리가 세상을 구하는 걸 지켜보라고. 반지는 여왕 내부에서 모든 힘을 방출했습니다. 그러나 나이트는 무전을 보냈습니다. 구멍이 완전히 메워졌어. 난 안에 갇혔어. 갑자기 여왕의 촉수가 뚫고 들어와 에메랄드 나이트를 관통하고는 그를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내 몸에서 나가라. 여왕이 포효했습니다. 여왕은 모든 이들의 마음속으로 정신 공격을 보내기 시작했고 그들의 최악의 두려움을 증폭시켰습니다. 지상에서 알렉산더는 묻습니다. 메타휴먼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아울맨은 대답했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정신 공격이 그들에게 집중된 것 같아. 그렇다면 여왕이 방해받는 동안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 그러나 슈퍼우먼은 공격을 뚫고 나아갔습니다. 스타로들이 모두의 감정을 이용하려 했지만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슈퍼우먼은 자신을 해칠 수 있는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왕의 다리를 가시 올가미로 묶으며 하늘을 날았습니다. 슈퍼우먼은 여왕의 눈 한가운데에 착지하며 올가미를 당겼습니다. 여왕은 간청했습니다. 우리를 그만 괴롭혀라. 우리는 오와의 오버로드로부터 스타로드를 해방시킬 마지막 희망이다. 너희의 도움을 구하러 왔다. 오와의 살인자들로부터 도피하려 했다. 슈퍼우먼은 올가미를 더욱 조이며 대답했습니다. 모두를 노예로 삼으려 했으면서 이제 와서 자비를 구한다고? 난 자비를 베풀 생각이 없어. 곧 거대한 여왕은 하늘에서 추락하며 도시로 떨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스타로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아토미카가 여왕의 몸에서 튀어나오며 외쳤습니다. 끝났어. 다들 끝장났어. 울트라맨은 슈퍼우먼을 향해 말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들어야겠군. 내가 구멍을 뚫었고 너는 그냥 그걸 타고 내려갔을 뿐이지. 슈퍼우먼은 그를 노려보며 대꾸했습니다. 그래, 계속 그렇게 믿고 살아라, 울트라맨. 에메랄드 나이트는 아울맨이 파워 배터리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 얘기 좀 해야겠군. 아울맨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알렉산더가 뛰어와 외쳤습니다. 기다릴 수도 있었잖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도 있었어. 너희의 모든 힘을 합쳤다면 메트로폴리스의 모든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거야. 울트라 비전으로도 여기가 네 집이라는 걸 볼 수 없니? 울트라맨, 넌 정말 신경도 안 쓰는 거야? 울트라맨은 근육을 과시하며 비웃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히 신경 써. 그래서 내가 구했잖아. 그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신들만의 정의의 연맹, 즉 범죄 신디케이트로 모였습니다. 좋아요. 이제 범죄 신디케이트의 가장 흥미로운 캐릭터들의 기원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울트라맨의 이야기. 어린 칼은 죽어가는 행성을 떠나 부모의 운명을 피하기 위해 우주로 보내졌습니다. 그는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조나단과 마사 켄트가 아기를 발견했을 때
그들은 그를 자신들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클락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클락에게 그의 힘을 숨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힘을 자랑스럽게 드러내라고 했습니다. 그는 특별한 아이였으니까요.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나았으니까요. 켄트 부부는 클락이 순종적인 아이였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클락은 다른 누구도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마와 파만 있으면 되었죠. 그는 농장에서 일을 도왔고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그를 괴물, 우주아기, 심지어 비자로라고 불렀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파는 그런 아이들이 단지 무임승차자일 뿐이며 아무도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조나단과 마사는 클락을 헛간으로 데려가 숨겨둔 우주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클락에게 그가 신들에게서 받은 선물이며 그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이 이를 숨겼다고 말했습니다. 클락은 우주선을 보고 물었습니다. 내가 우주에서 온 거야. 조나단은 대답했습니다. 넌 네 종족의 마지막이다. 그리고 너도 알겠지만 이제 우린 너의 전부야. 클락은 소리를 지르며 그들이 자신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그들만을 위해 그를 가두어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마사는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하려 했지만 클락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그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을 시키기 위해 그를 이용했습니다. 클락의 눈에는 그들이야말로 무임승차자였습니다. 아울맨의 이야기. 토마스 웨인 주니어는 부모님과 동생 브루스가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한 순간 그것이 그의 삶을 지배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 사건은 그를 극한으로 몰고 갔고 목표와 결단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 징조를 받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상처를 낸 부엉이의 모습으로 그는 야행성 포식자가 되어 자신의 사냥감을 추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아울맨이 합의 블럭을 난간 위로 붙잡고 외쳤습니다. 너희가 웨인 부부를 죽였다. 너희가 고담을 나락으로 빠뜨렸고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거다. 하비는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야. 아울맨은 하비를 더 가까이 밀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가 거기 있었으니까 기억한다고. 하비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오신이시여, 그 아이,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아울맨은 그의 얼굴을 발톱으로 긁으며 외쳤습니다. 이슬년이! 하빌은 피를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몰랐어. 네가 그 아이였잖아. 그렇지? 아무것도 물려받은 게 없어. 돈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해. 그들은 곧은 보스를 노렸어 그 사람 자체를 겨냥했다고. 개인적인 일이 됐지. 그의 아들, 지미 주니어까지 건드렸다고. 내 부모가 고든의 아들을 죽였어. 그 결과를 예상 못했다고. 아울맨은 멈칫했습니다. 하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는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마침내 결말을 낼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하비 블럭을 감옥에 보낸다면 정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자신의 과거를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비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면? 만약 그의 부모가 진짜 범죄자였다면?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아울맨은 웃음을 터뜨렸고 하비는 물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웃긴데? 아울맨은 생각했습니다. 사실 웃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웃기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울맨은 자신이 과거를 넘어서는 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비는 애원했습니다. 제발, 너도 그들처럼 살인자가 되고 싶지는 않을 거야. 고든은 널 살려줬잖아. 우리도 널 살려줬고. 네 부모는 고든의 가족을 전멸시키려고 했다고. 아울맨은 마스크를 벗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어. 하비는 간청했습니다. 기다려, 제발. 네가 따르는 규칙이 있잖아. 기억해. 아울맨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규칙 말이지. 알게 된 게 있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아울맨은 하비를 놓아버렸습니다. 블랭. 슈퍼우먼 도나 트로이의 이야기. 악마의 섬에서 성장한 도나는 전사 여성들로 이루어진 신비로운 섬에서 자랐습니다. 여왕의 딸로서 그녀는 가장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멘토들은 다른 누구보다 더 엄격하게 그녀를 다루며 전략을 예상하도록 훈련시켰습니다. 맨손 전투에서 그녀를 이길 수 있는 여자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신조를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두려움 없고 집요하며 자비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한 남자가 그들의 섬에 발을 디뎠을 때 그녀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스티브는 왜소하고 부드러웠으며 도나는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이끌렸습니다. 그녀는 그를 아끼게 되었고 그와 함께 있기 위해 거의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세상으로 떠나는 것만은 예외였습니다. 스티브는 자신의 민족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으며 그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너 같은 전사가 필요해. 네가 돕지 않는다면 아마 다른 이들이 도울 거야. 그는 경고했습니다. 그러다 스티브는 칼을 도나의 목에 들이밀며 그녀를 히폴리타 여왕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병사 10명을 내게 줘. 아니면 그녀를 죽이겠어. 스티브가 요구했습니다. 히폴리타는 전혀 동요하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죽여라. 스티브는 충격을 받으며 더듬거렸습니다. 뭐라고? 히폴리타는 말을 이었습니다. 도나는 다이애나처럼 약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네 스스로를 구해라. 도나는 스티브의 손에서 벗어나 그의 목에 들이대던 칼을 빼앗아 그의 배에 깊숙이 찍힐렀습니다. 스티브는 상처를 움켜쥐며 비틀거렸고 히폴리타는 물었습니다. 오늘 뭘 배웠니? 도나는 대답했습니다. 그는 무기로 날 이긴 것이 아니에요. 말과 감정으로 이겼습니다. 그의 전략을 보지 못했어요. 히폴리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마지막 교훈이다. 전투는 여러 형태를 취한다. 이제 이 무기를 손에 넣었으니 그것이 너의 도구다. 이제 보이나? 스티브는 도움을 요청하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도나는 그의 목을 밟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인간 세계에서 강력한 존재들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새로운 반신들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간 세계로 스며들어 권력의 자리에 오르고 자신과 같은 이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무기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녀는 악마의 섬으로 돌아와 그녀의 군대를 이끌고 어머니를 죽이고 왕좌를 차지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때쯤 히폴리타는 마침내 그녀를 자랑스러워할지도 모릅니다.